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년도 2학기 스마트 설비 운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지난 학교와 동일하게 강의 자료와 이 동영상 자료를 참조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강의를 맡게 된 이재호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제목이 스마트 설비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상정하고 말씀을 어, 드립니다만은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되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란 무엇인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상상하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스마트한 공장이다.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스마트한 게 무슨 의미인가요? 공장 운영 입장에서 공장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기 라인을 생각을 해보면 생산 라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설비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청소기 생산 라인이라 하면 조립을 위한 부품이 있어야 되고 뭐 관련된 조립 장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품을 투입하기 위한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부품은 창고에 적치해 놓거나 이제 자동 창고에 두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불출하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창고에서 부품을 조립 장비 근처에 가져다 두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조립 장비 근방에 부품을 적치하는 임시 장소도 있어야 할 겁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조립할 부품이 공급돼야 하겠죠. 설비 간에 이제 부품을 이송시키는 장치로서 컨베어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품으로서 예를 들어서 모터와 케이스를 뭐 생각을 하면 모터하고 모터 케이스를 투입을 해야 되겠죠. 조립 공정에서 두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하는 경우를 좀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모터를 케이스에 조립하는 공정의 경우에는 모터의 조립용 구멍하고 이제 케이스 조립 위치를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렬된 부품을 드라이버로 나사 체결합니다. 그래서 나사 체결 작업은 뭐 전동 드라이버에 나사를 자동 공급하는 공급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로봇이 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경우에도 자동 나사 공급 장치가 연결된 드라이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동영상을 준비를 좀 했는데 이게 지금 클릭이 안 되네. 잠깐만 뭐 이게 클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실행이 안 되니까 한번 확인을 좀. 광고부터 나오네요.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예전에 이제 찍어서 올려놓은 사진인데 로봇이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션이죠. 자동 3D 프린터로 찍은 어, 조그마한 수동 청소기입니다. 가전제품을 모사를 해서 라인에서 조립하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학교에서 시도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3D 프린터로 찍어가지고 부품을 만들고 뭐 조립지구를 로봇을 써서 지금 만든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가 조립 부품을 집어서죠. 케이스를 집어서 조립지구에 올려놓죠. 근데 속도가 좀 너무 느리네요, 그죠? 어, 재생 속도를 좀
최대한 한 2배 정도 속도로 빠르게 하면 그래도 뭐 느립니다.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현장에서도 뭐 유사한 개념으로 조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공장의 그 자동화 설비들은 요즘은 많이 보급되어 있죠. 스마트 팩토리에서 데이터 취득하고 감시 제어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설비 운영을 하려면 일단은 공장 그 생산 라인에서 데이터 관련된 필요한 뭐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또한 뭐 가능하면 원격으로 그죠? 원격으로 공장 설비의 생산 시작 정지 같은 게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원격으로 할 수 있으면 원격 제어도 가능한 방법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스카다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스카다 시스템은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그러니까 감독 제어라는 뜻이죠. 감시 제어.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앤드 뭐 데이터 애퀴지션 그 데이터를 취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고 제어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 취득하고 감시 제어한다 이런 걸 보통은 스카다 시스템이라 그러고 스카다 시스템에 관련된 상품들이 실제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제어기로서는 보통 이제 PLC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쯔비시 PLC를 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6035인가요? 2호실에는 지멘스 PLC도 들어와 있죠. 제가 이 처음 근무할 때는 미쯔비시 PLC밖에 없다 보니까 좀 착각을 하고 있는데 6015에는 이제 미쯔비시 PLC 학습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고 2535에는 아마 지멘스 PLC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강의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드리는 데이터 취득을 위한 이제 소스로서 PLC를 주로 쓰는데 지멘스 PLC를 쓰지 않고 이제 미쓰비시 PLC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공장에서는 이제 설비가 자동화되어 있죠. 자동화되어 있고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기가 대부분 다 자동화 디지털화되어 있죠. 가끔 가다가 이제 설비 조건이 맞지 않는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IoT 방법을 써서 디지털화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싱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IoT 개념을 적용을 하면 아날로그 장비들도 구형 장비들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센서를 붙인다든지 통신을 가능하게 만들면 그대로 스마트 팩토리의 하나의 이제 장비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서도 데이터 취득을 하고 또 원격 제어도 가능하게 될 겁니다. PLC가 이제 주로 메인 제어기로 공장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이제 태반입니다. 뭐 로봇도 제어기가 있지만 로봇 제어기는 메인으로 쓰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단위 공정에서는 메인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퍼라든지 주변 센서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레이션해서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모든 설비를 제어하는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공장마다 PLC가 메인 제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C에서 모든 정보가 취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센서라든지 각종 액추에이터, 뭐 액추에이터는 여기서 모터하고 실린더 정도가 되겠죠. 실린더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움직이는 공합 실린더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유압 실린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에 이제 공합 실린더라든지 각종 뭐 근접 센서, 리미트 센서, 광 센서 이런 이제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고 간혹가다가 이제 비전 센서라든지 고성능 센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추에이터의 경우도 일반 모터도 있고 서버 모터와 같이 고성능 모터도 존재합니다.
이런 센서라든지 액추에이터에 대한 감시 제어가 가능합니다. 뭐 라인의 상태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장비가 고장 났는지를 확인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PLC, 미쓰비시 PLC 같은 경우에는 어넌시에이터라고 해서 고장에 관련된 데이터 디바이스, 이제 레지스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LC 내부에 장비 고장을 주로 전담해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되면 한번 동작을 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PLC와 뭐 PC에서 이제 PLC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법들을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좀 부분적으로 좀 드릴 생각입니다만은, 요게 지금 방송광의가 되다 보니까 실제 현장 장비를 바로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시뮬레이터를 써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내용을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생산량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PLC에 생산량 카운터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창고에 부품 재고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 창고에 부품 재고량 같은 경우에는, 자동 창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PC라든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PC라든지 센서로부터 재고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초도 물량에 대해서 이제 인출, 불출한 것에 대한 내용이 디지털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각 부품의 재고량도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종 생산품을 뭐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에 그 생산품에 대한 재고량도 파악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또한 뭐 설비의 불량률 계산을 위해서 전체 투입량 대비 불량품의 수량도 카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을 PLC에서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취득하고 원격 제어는 뭐 잘 실시하지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작 정지 정도는 뭐 실시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면 사무실에서 시작 제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스카다 개념, 그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그 감독 제어, 그죠? 감독 제어하고 뭐 엔드 데이터 액퀴지션, 그러니까 데이터 취득, 뭐 데이터 수집하고 원격 제어한다, 그런 얘기죠. 스카다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강의의 전체적인 방향은 뭐 스마트 설비 운용이니까, 뭐 전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가정을 하고 이제 데이터 취득하고 감시 제어 감시를 하고 제어하는 방법, 감시 모니터링이죠, 그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겠습니다. 뭐 공룡을 제어하는 PLC에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PLC에서 보관하는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이제 얻어내서, PC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관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서, 그죠? 그래프나 표를 이용하여 시각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데이터 시각화에 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PLC로부터 원시 데이터를 꺼내오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PLC로부터 원시 데이터를 꺼내오는 기술, 지금은 이제 PC에서 PLC로부터 데이터를 꺼내오는 간단한 이제 소프트웨어를 작성을 할 예정인데, PC에서 소프트웨어 작성에 필요한 도구로서 이제 C# 같은 것을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시 데이터를 끄집어내 올 때는 미쓰비시 PLC이기 때문에 사실 상업용 그 시스템에
데이터 접근은 사실 함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쯔비시 PLC에 접근하는 소프트웨어를 미쯔비시에서 제공을 합니다. MX 컴포넌트라는 소프트웨어 모듈이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모듈을 C샵하고 결합을 해서 데이터를 꺼내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창고의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PC로 되어 있으니까 PC하고 PC 통신을 통해 가지고 죠. 뭐 보통 랜, 소켓 통신을 통해서 재고량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자동화에서 뭐 조금 한 단계 업데이트된 스마트 팩토리화로 간다는 의미에 대해서 PLC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쯔비시 PLC, LS 안전의 XGT 시리즈 PLC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지멘스 PLC도 뭐 많이 사용이 됩니다. PLC는 일종의 컴퓨터죠. 그래서 마우스 키보드가 부착이 되어 있지만 않지만 PLC도 일종의 컴퓨터입니다.